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혼다 HR-V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HR-V는 혼다 CR-V보다 더 작은 모델이죠. 그래서 CR-V가 이제 국내에서 투싼과 같은 급의 사이즈다, 경쟁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 HR-V는 티볼리, QM3, 트랙스, 또 수입차 중에서는 2008, 또 닛산의 주크, 네, 이런 모델들과 경쟁하게 되는, 사실 이제 혼다에서 그 아주 신생 모델이죠. 이게 뭐 국내는 처음 소개되는 모델이기도 하고, 혼다에서 이제 2014년도에 일본에서 베젤이라는 모델로 먼저 출시가 됐고, 글로벌에는 이제 HR-V라는 이름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나름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일본이 워낙 작은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CR-V만 하더라도 좀 크다라고 부담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고 컴팩트하다 보니까 또 크로스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름 그 소형 크로스오버, 또 고급스러운 그런 모델로 나름 이제 위치를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국내에서 이제 출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좀 많은 기대들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좀 예쁘잖아, 그죠? 똘망똘망하고 뭐 아유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고, 또 이제 2008 같은 모델도 국내에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차가 들어오면 나름 괜찮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는데, 정작 이게 이제 그 좀 태생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들로 인해서 가격이 3,19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 2천만 원대의 가격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좀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뭐 직원으로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뭐 일단 오늘 시승은 좀 짧은 코스이긴 합니다만, 이제 HR-V가 얼마나 차가 잘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사실 이제 혼다만의 그런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감각들을 얼마나 잘 살려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주행 감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엔진은 그동안 시빅에서 사용하고 있던 1.8 SOHC iVTEC 엔진이 얹혔습니다. VTEC! 네. 야, 이게 저 세대만 하더라도 VTEC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네. 예전에 뭐 프렐류드 또는 뭐 시빅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들이 이제 사실 이제 터보 차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터보는 너무 과격하고 또 꽝 터보 그래가지고 터보 레그도 심하고, 그래서 아주 좀 터프한 모델들 아니면 터보를 잘 안 썼는데, 시빅이나 프렐류드 이런 모델들이 이제 VTEC 엔진을 선보이면서 터보랑은 좀 다르게 고회전에서 또 강력한 토크를 뿜어내는, 그래서 VTEC이 터진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좋아했었던 그런 엔진이었죠. 근데 그 엔진의 혼다, 근데 엔진의 혼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된 건지, 요즘은 지금 뭐 가솔린 엔진들 발전이 워낙 많이 되고 있어서, 그죠? 직분사 터보가 지금 대세인데, 지금 혼다는 아직도 이제 SOHC iVTEC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배기량이 이제 0.8 정도 되다 보니까 최고 출력은 143마력, 토크는 17.5kgm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평상시에 가볍게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출발도 굉장히 가볍게 하고 부드럽게,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파워트레인입니다. 변속기는 CVT를 장착을 했고요. CVT도 나름 가속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 응답성을 좀 강화를 하고, 초반에 그 회전수를 높인 다음에 속도를 좀 뽑아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 이제 가속하려고 엑셀을 꽉 밟으면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그런 스타일의 CVT인 거죠. 지금 닛산은 이런 거 안 씁니다. 닛산은 약간 자동 변속기처럼 이런,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느낌상으로도 좋다, 그리고 가속감도 훨씬 좋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혼다의 CVT는 아직은 전통적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티볼리가 1.6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는데 얘는 1.8이면 좀 더 이렇게 시원시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굉장히 그 응답성도 괜찮고 또 매끄럽게 그 스트레스 없이 삭삭삭 잘 움직여주는 감각이 괜찮아요. 괜찮은데 급가속을 하면 이렇게 CVT 특성상 좀 이게 하는 느낌이어서 급가속은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성분들이 시내에서 부드럽게 타시는 데는 굉장히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체 사이즈는 동급 모델들 중에서 사실 제일 큰 편입니다. 차체 길이도 제일 길고 휠 베이스가 2610mm인데 사실 동급에서 제일 길죠. 그래서 뭐 티볼리나 QM3나 또 2008이랑 비교하더라도 제가 지금 제일 긴 상황이어서 실내 공간 면에서 확실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니로랑 계산하면 좀 달라지죠. 니로에는 이제 좀 약간 그 뭐죠? 2단화 개념이다 보니까 걔는 휠베이스가 2700으로 늘어나 버려서 걔는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그나마 이제 동급 모델들이랑 비교하면 차체가 제일 크고 휠베이스도 제일 길다. 얘가 휠베이스가 2610인데 CRV가 2620이에요. 얘보다 1cm가 더 길어요. 이제 그 혼다 쪽에서는 이게 거의 CRV에 가까운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죠. 그 말도 맞긴 맞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CRV가 너무 휠베이스가 짧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 거여서 어쨌거나 이 차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급 모델들 중에서 제일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격이 3,190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직물이에요. 시트도 직물이에요. 그 바깥에는 시트의 바깥 부분은 가죽이고 가운데는 직물. 그리고 시트 수동. 시원시원하게 잘 움직입니다. 시트 수동이고 스티어링은 틸팅이랑 텔레스코픽이 잘. 틸팅은 이 정도면 뭐 거리는 충분하게 텔레스코픽 거리는 잘 돼 있고, 또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이게 플라스틱이고 사실은 플라스틱인데 여기 약간 이제 스티치처럼 무늬를 넣어가지고, 근데 질감 자체도 얼핏 보면 가죽 같아 보여. 근데 만져봐도 질감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보이는 이 부분은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여기 터치 스크린 밑에 보면 이 에어컨 부분도 이것도 터치 스크린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온도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만약에 터치로 한다면 기왕 이렇게 움직이게, 그죠? 이렇게 놓으면 아주 좋을 텐데, 네, 거기까지는 자금 투입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트는 그 히팅 시트만 적용이 되고 냉방 시트는 없습니다. 없고 오토예요. 오토가 있고 좀 고급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급스러운 부분은 이게 듀얼 에어컨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고급스러운 부분은 이 센터 터널이에요. 센터 터널 이 부분도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됐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혼다 차들이 이 디자인을 많이 쓰고 있죠. NSX도 그렇고 또 새로 나온 어코드나 또 레전드 이런 모델들도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스타일의 지금 그 센터 터널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디자인이 상당히 좋아요. 기어 레버는 뭐 조금 앙증맞은 스타일이긴 한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예전에 볼보가 처음 선보였던 센터 스택에 가까운 그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는 USB 꽂는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장비들이 좀 HDMI 단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예뻐요. 이 하이글로시도 예쁘고, 그렇죠. 근데 가죽 질감은 조금 싸구려 티가 나는 질감. 디자인은 예쁜데, 계기판은 시원시원한 동그라미 3개. 야, 이거 금방 바뀌는구나. 그 엑셀을 조금 세게 밟으면요, 계기판 가운데 속독의 테두리가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사실 빨간색 아니고 오렌지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더 밟으면 빨개진다. 근데 또 엑셀을 바로 놓으면 녹색으로 바뀌고, 지금 이제 연비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엑셀을 조금 밟으면 노란색, 오렌지색, 빨갛게는 안 가는 거죠.
이거 수시로 색깔 바뀌는 게 이게 재밌다. 은근히 재밌는데 이거.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린을 많이 보시는 방향으로, 그린이 눈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린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운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비는 가솔린 모델들, 동급 가솔린 SUV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이게 13점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 티볼리가 12km대거든요. 그러면 티볼리보다 이게 연비가 훨씬 더 좋더라. 아무리 이제 CVT의 장점도 있을 테고, 그죠? 연비가 좋은 거는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냉방 시트 없어요. 3,190만 원인데 냉방 시트 없습니다. 티볼리에는 냉방 시트 있습니다. 일단 주행 감각이 좋고 디자인이 예쁘고 끝. 어떡해. 참. 이거 왠지 산길에 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수동 모드가 없잖아. 스포츠 모드가 있군요. 스포츠 모드가 있어서 그래도 가끔씩은 좀 경쾌한 주행도 가능하더라. 스포츠 모드에서는 비교적 상당히 경쾌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바로 L. 네. L은 이건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고, 스포츠 모드로 바뀌니까 얘가 그린으로 돌아가질 않네. 오렌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스포츠 모드로 타시면 될 것 같고, 그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카메라 껐으니까 이게 좋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편하게 타는 건 좋네, 확실히. 시내 운전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막 시승차, 혼다차 중에서 서울 운전할 때 못 탈래 그런데 제일 좋다고요. 여자분들이 그냥 시내에서 네. 편하게 타기에는 진짜 좋아. 차 같아요. 네, 우선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 HRV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일본에서는 베젤로 판매되는 부분은 여기 보면 크롬이나 이런 장식들도 좀 많이 있고, 또 그 헤드램프도 LED가 적용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LED가 아닌 할로겐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그 LED 주간주행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타일은 약간 쿠페 스타일로, 또 독특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그죠?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꼭 그 쿠페처럼 보이게, 뒤에 문짝이 안 보이면 좀 쿠페 같아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HRV i VTEC, 네, VTEC 엔진이 장착이 됐네요. 자, 매직 시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올려놨냐? 이렇게 앞으로 접히는 거죠. 이것도 원터치네. 이게 바로 폴딩까지 한꺼번에 되는 월터치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물 공간을 쓰기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덜컹거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SUV들은 다 이런 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어딨냐? 그냥 올려? 저것도 없네. 레버도 없이. 볼을 내리세요. 볼을. 이거? 가게 걸립니다. 이거를? 그렇죠. 그렇군요. 야, 그럼 이게 락이다. 예. 기발하네. 그럼 여기는 락이 되는 건가? 여기 고개 내려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냥 걸리는 정도. 딸깍. 그렇군요. 여기 그 스토퍼가 있는데 힘을 많이 안 줘도 잘 들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락을 걸고, 여기에 들어오면 자, 여기서 뭘 하지? 이 정도면 이거 공간 자체가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바닥이 바닥이 완전 평평한 데가 아니어서, 제가 화분을 가끔 실어봐서 아는데, 화분을 이렇게 고정시키려면 뭔가 또 좀 고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키가 큰 어떤 그런 짐들을 실기에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아이디어가 좋네요.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이게 마음에 든다. 뭔가 이게 레버를 찾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접히는 거, 이것도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 제가 앉아보면
이게 컴팩트 SUV거든요. 티볼리급에. 근데 뒷좌석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있네요. 자, 뒷좌석 공간은 동급 최대라는 말이 정말 확실한 것 같고, 뒷좌석 공간 확실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에어벤트는 없고 파워 아울렛이 있고 큰 물병을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군요. 진짜 이건 컴팩트 SUV급에서는 거의 진짜 실내 공간은 갑이네요, 갑. 여성분들이 확실히 이제 계속 여성분들의 포커싱을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이 자녀들 태우면 뒤에 자녀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요. 이거는, 야, 이것도 아이디어다. 이거는 이렇게 접히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라. 여기 들어가나? 대충 넣어놓으면 돼. 이것도 아이디어가 좋네요. 딱, 괜찮다. 이것도 아이디어다, 확실히. 그죠? 이게 빼버리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반듯하고, 깊이도 컴팩트 SUV들 중에서는 이 정도 깊은 경우가 사실 드물죠. 그럼 공간 자체는 정말 좋고, 바닥도 높이가 괜찮네요. 이 정도 높이면. 많이 높지 않아요. 많이 높지 않고, 전반적으로 뭐 짐을 넣고 이렇게 하기에 확실히 공간은 역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고, 여기도 여기 이제 220V 이런 게 붙어 있어 줘야 이제 그게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센터 콘솔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아주 깊은 그런 페트병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고, 또 낮게 쓸 때는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해서 낮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네, 혼다를 대표하는 SUV라고 하면 파일럿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에서는 또 달라지겠지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CR-V를 들 수 있는데, CR-V의 가장 큰 특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승용차 감각의 그런 어떤 주행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이 정말 편하죠. SUV처럼 출렁거린다거나 좀 뭔가 좀 불편하든가 그런 것 없이 정말 매끈하게 주행하는 어떤 그런 감각이 돋보이는 모델이 바로 CR-V라고 할 수 있는데, 이 HR-V도 CR-V를 많이 닮았습니다. 약간 느낌에서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휠 베이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게 2610이고 걔가 2620이니까. 근데 차는 이게 사이즈가 훨씬 더 작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행 특성이 얘가 훨씬 더 좋은 면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느낌은 훨씬 더 가볍습니다. 확실히. 그건 뭐 당연하겠죠. 차체가 일단 뭐 차이가 나니까. 이제 엔진 차이도 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감각이 CR-V보다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인다. 그 부분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CR-V도 많은 여성분들이 시내에서 편하게 운전하기 정말 괜찮다라는 이유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HR-V를 타보시면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이제 또 뭐 여성분들이 큰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이즈에 조금은 예민하신 분들이 많죠. 주차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기왕이면 굳이 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주행 감각이 좋으면서 또 차는 작고 실내 공간은 여유가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애들과 같이 움직이실 때도, 뒷좌석에 아이들이 탔을 때도 공간 자체가 확실히 동급에서는 정말 최고로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런 점들은 충분히 HR-V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렇게 타보면 진짜 편해요. 운전이 진짜 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성분들이 타기에 조금 더 고급스러워도 좋을 텐데, 이러면 진짜 좀 아쉽다. 그죠? 여기에 이 직물을 해놓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 직물에 넣은 차들이 있었나? 보통 이제 시트가 직물이지. 여기 있다. 여긴 대부분 다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보다 직물이 더 싼가? 아니면 뭐 무슨 이유에서 여기다 직물을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그 인조 가죽으로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해놨거든요. 여기는 가죽 스티치도 적용이 돼 있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해놨는데 여기는 직물이다. 이걸 싸기 때문에 해놓은 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색다릅니다. 색다르고 야, 이게 처음 탈 때만 해도 이게 계속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이게 좀 마음이 이게 좀 답답했었는데 지금 글쎄 뭐 얼마 탔다고 잠깐 조금 더 탔는데 지금 느낌은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차가 진짜 확실히 편하네요. 이렇게 크루징 할 때 이게 그 오른발에 오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정말 조금씩만 움직이는데도 차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잘 달려주니까 이게 정말 편하네요 이게. 그리고 이게 승차감이나 어떤 차의 롤이나 어떤 주행 감각 그런 부분들도 진짜 상당히 세련되게 잘 다듬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유럽 차들만큼 아주 럭셔리한 어떤 그런 감각은 아니에요. 그런 감각은 아니지만 근데 정말 좀 편안하고 아주 그 감각이 직접적이면서 그러면서 비교적 이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진짜 이렇게 주행할 때 크루징 할 때는 이게 진짜 좋네요. 이게 탈만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저희처럼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막 가끔은 쏘기도 해야 되고 막 또 뭔가 기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기대할 게 별로 없고 근데 그렇게 말고 차를 그냥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되겠죠. 편해 완전 편해 야 확실히 이렇게 새로운 느낌. CRV보다 확실히 더 편합니다. CRV보다 더 편하면 그러면 말이 되죠. 그죠? CRV보다 더 편하다. 그러면 나름 특징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HRV에는 진폭 감응형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CRV에는 없어요. CRV에는 없는데 지금 HRV에 진폭 감응형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뭐 진폭 감응형 댐퍼 그러면 많이 익숙하시죠? 이제 현대차에도 최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 댐퍼 안에 그 탄성 계수가 다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좀 큰 충격 이런 것들은 굵은 스프링이 대응을 하고 아주 잔진동 이런 것들은 또 좀 가벼운 그런 스프링이 대응을 하면서 잔진동도 비교적 잘 걸러주고 그리고 또 그런 만큼 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억제를 해주고 그래서 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개념의 댐퍼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주행 감각이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매끈한 느낌이 드는 게 진폭 감응형 댐퍼가 적용된 부분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혼다 HRV를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가격도 조금 비싸게 나왔다. 그리고 시트도 직물이고 여기도 직물이고 전동 시트도 아니고 냉방 시트도 없고 듀얼 에어컨도 아니고 또 뭐 이게 좀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타면서 이게 좀 막 투덜투덜 많이 했는데 또 잠깐 타고 보니까 나름 또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이죠. 일단 뭐 1열도 좋고 2열 자체가 이게 컴팩트 SUV인데도 2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어서 4인 가족이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랑 여행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화물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고 짐 싣고 내리기도 상당히 편리하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2열 시트 자체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세우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굉장히 키가 큰 그런 화물들도 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큰 짐 화분 배달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다양하게
아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보면 이제 애견하시는 분들, 이제 그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케이지 채로 그 바닥에 내려놓으면, 시트가 아니고 차 바닥에 내려놓게 되면 확실히 이제 그 개한테 가는 스트레스도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고, 그래서 그 2열을 접었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장점들에 혹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볼 만하실 것 같고요. 또 주행 감각이 그 혼다의 SUV들이 대체로 주행 감각들이 상당히 매끈하고 좋은데, 특히나 이 차도 상당히 매끈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그 연료 탱크 자체를 시트 아래 쪽에다가 그 차 가운데다가 배치하는 그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주행 감각이 굉장히 좋게끔 그렇게 작용을 세팅을 해놓은 부분,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독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감각 자체가 안정감도 좋고 또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 남성분들이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게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굉장히 시내에서 편안하게 주행하고 그렇게 하시기에는 나름 괜찮지 않는가. 또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좀 예쁜 편이고, 그래서 디자인에 끌리시고 공간에 끌리시고 또 편안한 주행에 끌리시는 그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요, 좀 타고 있으니까 진짜 편해져요. 이게 처음 탔을 때만 해도 이게 SUV니까 차도 높고 좀 살짝 높은 느낌, 기본적으로 그 시트 포지션이 SUV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단보다 좀 높죠. 근데 지금 계속 타고 다니고 또 많이 익숙해지고 감각 자체가 세단 감각의 편안한 느낌들이 계속 몸에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승용차 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만. 이게 타면 탈수록 분명히 나름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냥 영상을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어떤 차를 볼 때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돈 주고 그 차 안 사. 그 돈 주고 누가 그 차를 사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어떤 특별한 매력 때문에 그 차를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각 메이커들도 나름대로 뭔가 그 장점 혹은 뭐 매력적인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무작정 막 그 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뭐가 안 돼, 막연하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바람직한 리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기대했던 것보다 가격도 조금 높게 나왔고, 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운 점들이 정말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차를 안 삽니다. 사실입니다. 안 사겠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이 차에 꽂혀가지고 또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HRV도 나름대로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급에서 가지는 경쟁력,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디자인 때문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또는 컴팩트 SUV 중에서 또 푸조 2008을 고민하시면서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잠깐 타보지 마시고 영업사원들한테 잘 이야기하셔서 조금 길게 타보시면 나름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왠지 편집될 것 같은 왠지 편집될 것 같은